1886년 처음으로 발명돼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는 끊임없는 발전을 계속해왔다.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서 부단한 성장을 이뤄낸 자동차. 21세기 자동차의 도전은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운전하는 자동차는 과연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블루오션이다. 많은 분들이 5년 안에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될 거고 10년 후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펼쳐질 자동차 혁명, 그리고 그 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 더 똑똑하고 안전한 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동차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당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하고 또 연구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율주행차에 주목해야 하는가? 빠르게 우리의 곁으로 달려오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나본다. 지난해 11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위를 조심스레 달리기 시작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출발해 약 3km의 거리를 달린 이 자동차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운전석이 비어 있었던 것.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자율주행차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이 자율주행차는 정지선에 멈춰 서거나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의 모형까지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자율주행차. 미래 성장 동력 신기술들을 만나보는 행사에서 펼쳐진 시범 운전이었다. 무인 이동체,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해마다 20% 이상씩 급성장하는 아주 미래 성장의 대표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이제 이동체에 관련된 그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함에서 그 민간과 정부 또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이미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다. 최근 인공지능과의 대결이 큰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역시 한층 높아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동차.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자율주행차는 차량 스스로가 주변의 환경을 센서 같은 것을 기기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주행 명령을 내려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차량 스스로가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무인 자동차랑 자율주행차는 좀 약간 많이들 이제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데요. 무인 자동차는 그런 자율주행의 완벽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전혀 개입 없이 이제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무인 자동차는 그 자율주행차 중에 가장 상위의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한 학생이 길가에 멈춰 서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살펴보는 학생.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인 택시를 제가 있는 위치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은 그 무인 택시가 알아서 제가 있는 지점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잠시 후 호출한 장소로 자동차가 들어온다. 서울대학교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 스누버다. 지난해부터 캠퍼스 내에서 달리기 시작한 스누버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을 수행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주변을 파악하는 기술과 미리 입력된 3차원 고정밀 지도를 토대로 주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목적지까지의 정확한 운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율주행 택시로 2020년이면 제한적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학생이 택시를 잡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택시를 부르면 이 택시가 그 학생이 있는 위치로 무인으로 주행을 해서 학생 앞까지 가서 학생을 태우고 난 뒤에 그 학생이 가고 싶은 장소에 원하는 장소에 내려다주는 그 서비스를 하는 차량입니다. 스누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붕에 달려있는 라이더 센서가 전후 좌우 80m 이내의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앞쪽에 부착된 2대의 카메라가 차선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스누버는 안전하게 운전할 뿐 아니라 목적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더라도 재설정하기만 하면 알아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차는 수동 주행도 가능하고 이제 자율주행 두 가지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다가도 이제 이 버튼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차는 자율주행 전환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이 차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 컴퓨터 자체가 이 차를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시속 몇 킬로나 나오나요? 교내에서는 제한 속도가 30km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 속도 30km 밑으로 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외에서는 이제 다 각자 정해진 그 제한 속도에 맞춰서 그 지키게끔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았습니다. 현재 스누버는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교 정문까지 바래다 주거나 장애인 학생들의 학교 안 이동을 도와주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개발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런 방식의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대략 예상컨대 한 2035년을 분기로 해서 뭐 크게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기술 흐름으로 봤을 때는 2030년 이전에도 우리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 택시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렌트카나 일반 뭐 우버나 이런 그 공유 경제에서 얘기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차량이 필요한 대수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어떤 그런 수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인프라를 갖고서도 그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매년 생산해내는 자동차, 판매하는 자동차의 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자율주행차를 자동차의 혁명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 산업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까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자율주행차.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 미숙, 졸음, 음주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생기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약 93% 정도가 바로 그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WHO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연간 130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둘째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인간이 이제 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효율성 있는 그런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연료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 연료 비용 절감에 따른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 배출이 낮아지면서 또 환경 오염 절감에도 이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많은 기업과 정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진국에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주도로 진행된 지능형 고속도로 스마트 하이웨이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스마트 하이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똑똑한 고속도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첨단 나이트 통신하고 자동차, 도로 기술이 융복합되어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을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일컫습니다. 2006년 건설교통부 R&D 혁신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0가지가 부시텐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그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이 목적은 교통사고 절감에 대비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부터 수원 나들목까지의 11km 구간이 스마트 하이웨이 시범도로로 지정돼 있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은 이 구간을 지나면서 도로의 상황, 주변 차량의 움직임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전송받을 수 있다. 앞서가는 차량의 거리 및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경고음이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2차 사고 예방 서비스라고 해서 급감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이제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운전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고속도로. 그 비결은 스마트 하이웨이 곳곳에 숨어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있다. 전방 차량의 상황이 후방 차량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하이웨이에서는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뜻하는 V2V 통신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 하이웨이에서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도 가능하다. 이것은 V2I 통신 기술이라 부른다. V2I 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기지국에서 도로 위의 장애물이나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야생동물을 감지해 주변 차량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고 정보를 받은 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하이웨이에서 드러난 효과들은 또 다른 준비들로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CITS로 불리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오는 7월부터 대전 세종 간 87.8km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ITS 차세대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차량과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서 수시로 그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실시간에 쌍방향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사전에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이다. 이는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도로 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주행을 효과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자율주행차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측기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자율 차량의 GPS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정밀 측위 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된 그 도로 정보 검색 기술과 통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그 실시간 발생하는 차로별로 생기는 사고, 낙하물, 공사 구간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 기술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련 시스템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차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 정도를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운전은 사람에 비해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최첨단과 완벽에 가깝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 지금의 사고율이나 사고의 그런 빈도를 봤을 때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완벽하게 도입됐을 때는 그런 가능성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 여러 가지 빠른 판단과 빠른 어떤 작동 제동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사고의 빈도나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완벽하게 도입됐다고 해서 사고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보다 덜 내냐 아니면 더 많이 내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금 현재 다 유인 자동차로 타고 있는데 A라는 도시에서 하루에 모르겠네요. 그냥 사고가 100개 난다. 100번 난다. 자동화되는 순간 10번만 난다. 그럼 그게 당연히 더 좋은 거죠. 완벽한 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완벽하게 무인 자동차가 됐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날 리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는 사고율이 90% 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5단계의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차를 뜻하는 0단계에서 기술의 발전을 거쳐 마지막 4단계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차, 바로 무인 자동차를 뜻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것은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구글카다. 구글카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달리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6년간 약 195만 킬로미터의 주행 기록을 달성했다. 완벽한 무인 자동차를 목표로 일반 도로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오는 2017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This kind of technology, cars that drive themselves, is a different type of product than most of what Google does, and so it requires us to think a little differently about how we bring it to market and make sure we're very thoughtful about kind of the bar we set before we let it out for people to use. I don't think we actually are being conservative. I think we're really focusing on this broader goal of mobility for everyone, vehicles that can drive all these places. We think that's really the big opportunity to help people. It's really exciting to see what's happening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technology that's flowing in, and there's a lot of opportunity for different solutions.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봉장에 선 구글은 연구에 한 발 앞서 뛰어드는 전략, IT 업체로서 가진 방대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전통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보다 돋보이는 성과다. 세계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현재도 다양한 차량들을 개조해 시험 운행 중에 있다. 또 다른 IT 업체 애플도 최근 자동차 업계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 CES에서도 자율주행차는 가전제품만큼이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는 모습은 격전지를 방불케 했다. 운전자의 목소리나 손짓에 의해 문이 닫히고 열리는 자동차가 등장했는가 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시연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So at first the cars are learning like good behavior and bad behavior, and then they're sharing that information with all of the other Prius, and then eventually all the cars work together and drive perfectly without the ability to crash. And in the future, if the car is like this and the technology is like this, you don't even need the driving license because everything is made by technology. 최근 미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는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가 2020년 225조 원으로 확대되고
2035년엔 10배에 가까운 2,1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는 2035년 세계 신차 판매량의 25%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인 셈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고 그 기술을 확보한 사람들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백조 원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경우에 그 공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 자동차 공업이 10% 이상의 국민 GDP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당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연구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연구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국내에서는 특히 대학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의 1세대 김정하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도 그중 하나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곳에서는 현재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인 자동차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그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인지 기술, 사람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 기술이 판단 기술.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어 기술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팔과 다리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인지 기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수립하는 판단 기술, 그리고 실제 주행을 구현하는 제어 기술. 이 세 가지 핵심 기술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정확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 물질 추적한 거 지금 카메라랑 트래커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잘 받고 있니? 네, 잘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몇 회로쯤 들어온 거예요? 25회로쯤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조형각 상출 잘 되고 있고 트래킹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인 차량 연구실에서도 약 20명의 연구원들이 세 분야로 나뉘어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도 완성했다.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있는 물체를 검출하고 검출된 물체를 추적하며 그 추적된 물체에 대해서 거동을 판단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인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율주행차는 각종 시연을 통해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까지도 사로잡았다. 그러나 현재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개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허증이라는 게 있죠. 면허증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은. 근데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 사람한테 면허증을 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면허증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차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기도의 한 6개의 도로 한 280km 되는 1개의 고속도로와 5개의 지방도로를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도록 차에 임시 운행 허가증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운행을 임시 허가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에서 많이 달려볼수록 발전된 기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국내 6개 실도로 구간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직접 달릴 수 있게 된다. 현대 제네시스를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안전 요건이나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3월 4일 날에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단은 안전장치라고 해서 이제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이나 수동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방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장치가 좀 필요하고 뭐 등등 몇 가지가 이제 안전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알아서 주행하고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면 수동 모드로 바뀌며 충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술들이 장착돼 있다. 제조업체의 목표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의 자율주행에서는 사실 어느 지역 또 어떤 곳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그 차량이 모든 부분들을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구글차도 만약에 우리나라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라고 하면 아직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정된 도로 내에서 아마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지정되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그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하고 또 저희가 주행 가능한 도로들을 계속 넓혀간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들에게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한층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곳은 자율주행 기술의 기본이 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흔히 ADAS라고 불리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앞서가는 차량의 상대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 위험 여부를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보 기술.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나타나는 보행자를 인식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아주는 보행자 인식 기술. 일반적인 표지판뿐 아니라 LED 표지판까지 인식해 알려주는 교통 표지판 인식 기술 등 차량이 사고의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이 있다. 도로상의 차선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차량이 주행하다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즉 뭐 졸음운전이나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다른 데 주의가 팔려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차량이 차선을 넘어갈 때 경보를 해주기 위해서 차선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운전자의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상을 주행을 하려면 차선을 인식을 하고 그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타고 차선 인식 기술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다. 도로 위를 주행한 결과 업체에서 개발한 차선 인식 기술은 직선뿐 아니라 곡선에도 탁월한 인식률을 보였고 흐릿한 차선까지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세계 최초로 컬러 차선 인식 기술까지 개발했다는 점이다. 도로상에서 존재하는 차선이 단순히 백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색 차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해서 청색의 차선이 존재를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저희 나라에서 양산을 할 때 그 청색 차선에 대해서 인식률이 낮거나 인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색상과 관계없이 청색이든 황색이든 인식을 정확히 하고 분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궤적에 색깔별로 표시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표시되는 적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선 인식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차량을 인식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뜨고 있는 그 좌우측에 나오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방 차량이 충돌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경보를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술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를 토대로 하는 자율주행차의 발전도 앞당겨질 수 있다. 차량의 주행을 안전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도로에서 차량 테스트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딥러닝과 결합시키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 ADAS 기술의 그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술과 또 다른 기술이 접목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그 기술 개발할 생각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 이는 특허 출원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특허는 2001년 20건 남짓에서 2010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2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외국에 비해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뜨겁게 불어오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바람.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가장 완전한 형태인 무인 자동차의 개발에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구글이 무인 자동차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상태지만 이를 추격하는 다른 연구팀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도로 위를 달려오는 자동차.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스로 출발하기 시작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무인 자동차 쉘리다. 쉘리는 평균 시속 80에서 120km로 주행하고 최고 속도는 약 190km에 달한다. 스탠포드 대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쉘리를 학습시키고 숙련된 운전자의 운전 기술을 데이터로 만들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무인 자동차로 완성시켰다. I would say available today with laser sensors, radar sensors, communication technologies, vehicle control systems, all of this. Automated driving or door-to-door self-driving topic, that is something where we should not ask when will we have this, but where.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포뮬러 2를 주관하는 국제 자동차 연맹은 올해 열리는 대회에서 무인 자동차 경주인 로보레이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공개된 레이스카의 컨셉 디자인엔 운전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만이 승패를 결정짓는 최첨단 스포츠 대결인 셈이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이어 무인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올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좀 높은 자율주행 4단계 이상의 그런 기술이 오려면 아마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2030년 이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게 되면 그런 인간의 개입이 더워지는 운전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외부의 그런 해킹이라든지 그런 침입에 그런 보안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뭐 테러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도로 시스템의 확충, 법적 제도의 마련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해나가야 할 준비들이 많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일 것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의 한 업체. 이미 국내 업계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등의 요구에 맞춰 자율주행차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의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업체는 이곳이 유일하다. 저희가 2008년 창업한 이후로 한 7년간 한 30에서 40여 대 무인차를 제작을 해서 국내 연구소와 대학, 회사 등에 보급을 했거든요. 그 정도가 한 국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기관이 있지만은 이렇게 자율주행 차를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를 제작하는 과정은
먼저 고객과의 상담으로 시작된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의논하고 개조에 들어갈 차를 선정하면 이후부터는 업체의 몫이다. 차를 분해하고 보유한 기술들을 이용해 자율주행 요소들을 장착한 다음 다시 재조립해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 업체는 특히 차량 제어 기술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차량 제어 기술로서는 저희가 가속, 감속, 변속을 위해서 차량 각 제어부에 변속 액추에이터를 달게 됩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각 제어부에 장착이 돼서 감속이나 변속, 그다음에 가속들을 서로 이제 모터를 움직여서 제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각 센서 각부를 이제 각 정확한 위치에 센서를 장착해서 그다음에 서로 다른 거리나 아니면 근거리, 원거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장애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을 대신해 변수에 대응하고 차량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작해 판매하기 위해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어떤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무인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정밀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 정밀 지도를 제작하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정밀 지도가 제대로 생성이 되어야지만 무인자동차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작업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곳에서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다. 운전자 없이 시속 130km로 달린다. 차량 스탠바이. 차량 출발합니다. 이들의 차량 역시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내 유일한 업체로서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자율주행차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자본, 그런 연구 개발하기 위한 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 자동차 제작사마다 그 사양이 다 틀리거든요. 그 내부의 통신 프로토콜도 틀리고 센서의 사양도 틀리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자동차 제작사 등에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 도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한 7, 8년 동안 상당히 많은 차를 분해 조립하면서 그런 장착하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게 된 거고요. 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신규 업체에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실제 제작하고 판매하기까지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하드웨어 제작 업체들이 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차 사업의 한계를 타개할 방법으로 이 업체는 다양한 탈 것에 주목했다. 국내의 대형 농기계 회사와 함께 만들어낸 자율주행 트랙터는 성공적인 시험 주행을 마치고 판매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10년 뒤에 상용화될 거를 지금 연구해가지고는 솔직히 회사가 운영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산업군에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인 농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농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조 이상의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하지만은 국내에는 아직 무인 농기계가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매출을 발생을 해서 그 연구개발비를 확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하는데 이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조금 뒤처져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발한 연구들로 본다면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스마트 자동차 추진단도 설립됐다.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관련 법,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카 시장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자율주행차의 이슈는 자동차 이슈가 아니고 로봇 공학이고 그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분야 간의 융합이 참 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전산적 측면에서도 역량이 딱히 강하진 않기 때문에 융합도 잘 안 하는데 그다음에 또 융합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법 제도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뒤처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그런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또 도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의 그런 차선 사이즈라든지 뭐 신호등이나 표지판 등의 규격 같은 것이 이제 표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이제 자율주행 그런 차들이 인식할 때 오류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위한 지금 현재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빨리 따라잡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되어 온 자동차의 진화, 그리고 그 정점이 될 자율주행차.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싹을 틔어가고 있다. 이런 준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면 조만간 세계를 놀라게 할 자율주행차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무인 자동차까지 지금 사람을 대신할 똑똑한 자동차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